간다. 간다. 오조조가 간다. 안녕하세요. 오조조TV의 오실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인테리어 필름에 관련된 우리가 정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테리어 필름과 시트지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한 겉면에 있는 반면에 이제 후면 자체에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통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지가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후면 같은 경우에 접착성이 없는 제품을 보통 우리가 시트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 필름이 사용하는 공간 및 장소를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문짝 문틀 리폼이라든지 또는 샤시에 대한 필름 리폼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수납장, 싱크대 등등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걸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트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간판이라든지 또는 창문에 안개 시트지라고 해서 우리가 시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후면에 우리가 퐁퐁물이라든지 비눗물을 이용해서 뿌리는 상태에서 붙이는 거, 우리가 다룰 주제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조가 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저한테 댓글도 남겨주신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인테리어 필름 비용은 얼마인가요? 또는 어떻게 산정 및 책정이 되나요?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 영상이 앞서서 실제로 우리가 도배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계산법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 많이 참고해 보셔도 잘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테리어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겠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문짝, 문틀, 그 다음에 싱크대, 신발장, 각종 수납장, 그 다음에 몰딩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제일 많이 하시는 샤시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필름 리폼 작업이 진행이 되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일단 인테리어 필름이 들어가는 자재를 산정을 할 때는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문짝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문짝이 시공이 될 때 보통 문짝은 약 한 2.1m 정도의 높이가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로스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앞뒤, 그 다음 측면 부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5m라고 하는, 대략적인 5m라고 하는 필름 자재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에 앞서서 일반적인 필름의 가로폭은 1m 20 정도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놀로 감겨져 있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m, 그 다음에 50m 이런 식으로 놀로 감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은 신발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신발장에 들어가는 게 3짝짜리 신발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길이 자체가 1m 40 또는 1m 50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필름의 폭은 1m 20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보통 2m 30 정도 되는 신발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총 로스분까지 감안했을 때 2.5m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2.5m짜리가 두 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발장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m라고 하는
필름의 자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필름 리폼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의 총 가로 길이와 높이를 잰다고 했을 땐 내가 필요한 양의 필름을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별표 하나 치워주시고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샤시 필름 리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우리가 보통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필름 견적 그렇게 잘 내지 못해요. 그냥 감으로 대충 얼마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거실 발코니에 있는 그 샤시가 가로가 2m 70이 나오고 높이가 2m 30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필름의 양은 얼마가 필요하느냐? 로스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필름의 양은 약 5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5m밖에 안 되냐? 자, 아까 전에 제가 한 폭의 그 길이는 1m 20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샤시를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틀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m 20폭을 재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넓은 면적의 길이를 재단을 시켜놓는다고 했을 때 5m 갖다가 위아래 필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높이의 필름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들어가는 필름의 양은 5m 정도, 약 5m 정도의 필름만 있으면 실제로 다 붙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가 시공을 할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가로와 높이의 길이만 재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MDF에 찍어 나오기 때문에 시트라고 하면 반대로 요 필름까지 다 우리가 호환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영림이라든지 LG, 뭐 3M,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름 자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색상의 필름만 일단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필름의 금액은 뭐 대략적으로 뭐 6,000원에서부터 뭐 만원, 12,000원 요 정도 선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 그 기준은 일단 어떤 브랜드냐 또는 어떤 특수성에 있는 모양 또는 무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우주조가 간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내가 붙일 면적 또는 공간 또는 어떤 싱크대 신발장에 들어가는 필름의 산정한 길이라고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프 필름을 붙인다는 가정을 했을 때 뭐 편편한 면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붙일 수 있고 또 손재주가 있는 경우에는 잘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됐을 때는 인건비라는 게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보통 한 품의 계산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시공을 의뢰를 한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도배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산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모든 기준의 필름은요. 내가 붙이고자 하는 면적이 일단 유리면처럼 편편한 면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5m 정도를 붙인다는 계산법이 딱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문틀은 아닙니다. 문짝 자체가 편편한 면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앞면이 한 2.5m, 후면이 2.5m, 5m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전문가가 붙일 때는 보통 문짝 3개 정도를 하루에 붙일 수 있는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체크사항이 뭐냐면 문짝에 무늬가 있는 경우에 좀 홈이 파여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작업량이 뭐 일반적으로 2개 또는 문짝 1개 정도밖에 못하는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일단 깔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 자, 필름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 보편적으로 부자재하고 10대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 품은 대략적으로 보통 한 2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미만인 경우는 좀 이제 적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산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아파트 뭐 32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편한 면이 들어가는 그 문짝을 3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통 한 사람이 한 15m 정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품이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는 25만 원이 책정이 되겠고 그에 따라 15m라고 하는 필름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제가 10,000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필름 인건비는 25만 원, 거기에다가 필름 자재는 15만 원. 그렇게 해서 도합 우리가 한 4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에 문짝 3개를 필름을 리폼을 했을 때 그럼 또 뭐가 있죠? 문틀이 있어요. 문틀, 그죠? 문틀의 높이도 마찬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높이까지 들어서 한 2.5m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3개가 들어가는 거는 7.5m 맞죠? 7.5m 정도의 필름 장이 필요한데 하지만 인건비는 똑같이 한 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민자가 아닌 상태에서 문틀은 거기에 따라 재단을 하고 밑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들어가는 뭐 샤시 같은 경우는 보통 샤시는 이 필름을 감싸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는 실리콘이라는 게 싸져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일부러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필름을 감싸고 프라이머라는 걸 붙여놓고 시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 이꼬로 우리가 시공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는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라고 쉽게 표현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본 민자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필름의 자재 금액은 요 금액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이 정도 산정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보통 인건비의 비율이 보통 한 2.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재에 대비해서 2.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관 방화문 리폼하는 경우 있죠. 보통 이제 안쪽 내부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뭐 도어락도 철거를 하고 뭐 도어 크루도 철거하고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통 했을 때는 그 정도 하루 양은 조금 부족하고 그 부족한 뭐 다른 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문적인 업체라든지 또는 이 기술자분들이 보통 견적을 내줄 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자재는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사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사진 보신다고 했을 때 보통 샤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걸 일일이 다 떼서 뭐 자동 핸들도 다 뗀 다음에 실리콘 제거를 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작업량이 딱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자 오늘의 필름 제품의 마지막 꿀팁 어떤 게 있냐면 모든 필름의 기준은요 전면에 보이는 면적만 일반적으로는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짝 같은 경우는 앞뒤가 노출이 되어 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붙박이 장이라든지 신발장 그런 부분에 전면만 보통 필름을 하지 이 열었을 때 후면에 필름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거를 이렇게 샤시로 갖고 간다 했을 때 샤시로 보면은 전면에 이렇게 필름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후면 부분 이 후면 부분에는 필름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여기 같은 있는 샤시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새로 들어온 제작이 들어온 우리 샤시인데 모든 샤시에 필름이 리폼을 처음부터 랩핑을 해놓은 경우에도 전면만 필름이 되어 있지 후면에는 필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직사광선도 있고 오염에 굉장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웬만한 샤시는 후면은 거의 PVC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 화이트 컬러의 PVC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가끔 고객님 중에서는 왜 뒤에는 안 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인건비, 그 다음에 자재비가 그 2배를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샤시라든지 또는 붙박이장, 수납장에 대해서는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만 필름 리폼이 간다. 왜? 필름 리폼이라고 하는 거는 리폼 그 자체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체가 다 들어간다, 수납장인데 그 안에까지 필름을 한다, 그러면 새로 하는 게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에만 우리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필름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할 때 왜 이렇게 필름 비싸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됐을 때는 자재 금액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에 따른 공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됐을 때 필름의 양이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되시고 로스 부분은 과감히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메달로스 계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면 샤시, 내가 리폼하고자 하는 샤시에 필름을 입힌 상태에서는 분명 제가 실리콘을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필름을 감싸고 다시 실리콘 작업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필름이 들뜨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어떤 집에 가보면 실제로 실리콘이 안 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그럼 전체적인 실리콘 비용이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느냐? 저희 같은 기준이 보통 20만 원 정도가 공인비와 실리콘 요 들어가는 액체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영상. 아까 제가 들어가는 필름의 폭은 이렇게 1m 20cm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참고하시면 되시는데, 필름의 후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눈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에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10cm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총 12개의 우리가 정다각형의 눈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접착력이 굉장히 높은 필름 자체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보통 프라이머라고 한번 시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스티커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죠. 서로가 마찬가지 필름도 이렇게 붙는 상태에선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인테리어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